고마워요. 자, 오늘 할 게 뭐냐면 방정식, 조금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건데, 그 복잡한 방정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근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근의 합. 근데 치환이에요. 덩어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2x 빼기 5의 제곱 빼기 얼마? 5의 절대값 2x 빼기 5 이렇게 돼 있거든. 이 더하기 6은 0을 풀래요. 그러니까 얘를 풀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앞에 있는 2x 빼기 5의 제곱을 일단 뭐로 바꾸냐면 절대값 2x 빼기 5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절대값으로. 그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한 번에 못 풀어요. 얘를 한 번에 못 푸니까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물론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아.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은데 얘를 t라고 일단 치환을 해봅시다. 어떻게? 절대값 2x 빼기 5를 일단 내가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t제곱에 빼기 5t에 더하기 6을 푸는 셈이 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풀 겁니다. 일종의 합성함수 방정식인데 한 번에 풀지 못하니까 똑같은 덩어리가 나오면 치환을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치환의 아이디어. 그래서 치환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t가 2고 그러면 절대값 얼마? 2x 빼기 5가 2가 되고, 왜 이거 빼기 2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그러면 2x 빼기 5가 뭐가 될 거냐면 3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진짜 이제 그래프 그리면 돼. 어떻게 그리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그래프 그릴게요. 그릴 줄 알죠? 2분의 5. 2분의 5에서 y가 뭐가 되게끔? y가 2가 되게끔. 그러면 2분의 5에서 y가 2가 되려면 위로 두 칸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기울기가 2니까 플러스 2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되겠지.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는 몇 분의 7? 2분의 7. 그러면 두 개 이제 나오는 값은 각각 2분의 3과 얼마?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한 번 더 풀면 되지. 2x 빼기 5는 또 어떻게? 2분의 5에서 끊어지는데 이번에는 얼마? 3. 그러면은 위로 몇 칸 올라가려면 3칸 올라가려면 옆으로는 2분의 3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긴 얼마? 4 한 번 떨어지면 2분의 5에서 2분의 3 빼면 2분의 2니까 1 한 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결국 아이디어는 뭐다? 모든 거를 다 뭐한다? 치환해서 푼다. 자, 두 번째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치환을 해봅시다. 우리 2차 방정식까지 하고 시험을 볼 건데 시험은 4월 2일 날 볼게요. 서글프지만 그쵸? 4월 2일 날 시험을 한번 봅시다. 4월 2일 날. 범위는 복소수랑 2차 방정식입니다. 복소수랑 2차 방정식. 근데 다항식의 연산은 누적이긴 한데 전에 말했듯이 다항식의 연산은 내가 생각하기에 정석 기본 문제를 복습했으면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을 낼 겁니다. 그래서 정석 기본 문제 딱 유제도 아니고 기본 문제 수준. 그치? 복소수랑 어떤 거는 2차 방정식은 우리 이 프린트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다룰게요. 그치? 자, 2번도 가볼게. 똑같은 아이디어로 그대로 갑시다. F 안에 절대값 X가 들어가 있는데 걔를 그냥 T라고 치환을 해. 그치? 네, 절대값 X는 나중에 생각하고 걔를 T라고 치환하면 결국 우리가 푸는 방정식은 뭐냐면 F의 T는 얼마? 마이너스 3을 풀 겁니다.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y는 얼마를 그으면 마이너스 3을 그으면 요 꼭지점이 얼마냐면 1, 얼마? 1, 마이너스 4예요. 1, 마이너스 4. 그러면 얘 2차 방정식 식을 적어볼게. y는 어떻게 될 거냐면 a의 얼마? x 더하기 1에 x 빼기 3의 식이 될 거고 여기다 x에다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y는 a의 얼마? 2 곱하기 마이너스 2인데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a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아, a 값이 1이겠지. 그럼 a가 1이면 얘는 기본 그래프예요. 그럼 얘가 기본 그래프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위로 몇 칸 올라가냐면 한 칸 올라갑니다. 1의 제곱, 정확히는 1의 제곱배만큼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이 지점은 뭐가 될 거냐면 0,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니까 2,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정식을 t로 바꿔뒀거든. 그러면 t로 바꿔놓은 방정식은 ft가 마이너스 3이잖아. ft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t 값은 내가 f 안에 뭘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3이 나오는지를 보면 t가 누구냐면 0이거나 또는 t는 얼마거나 t는 2거나 t가 2거나 0이 들어가야만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t를 이제 다시 바꿔치기 해. 그럼 t가 뭔데요? 그러면 절대값 x죠. 절대값 x가 0이거나 그러면 x는 0밖에 없지.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뭐거나 2거나 그러면 절대값 x가 2이려면 2칸 마이너스 2칸. 그럼 모든 실근의 합은 모든 실근의 합 3개는 누구예요? 그러면 x는 0, x는 마이너스 2, x는 2. 다 더해도 0이네. 자, 3번도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3번에서) FT라고 나오는데요. FT가 뭔데요? 그러면 그 FT는 몰라. 그러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이겠지. 천천히 적으세요. 기다려 줄게요. 여기 지우 칠판 보기 괜찮아요? 보여요? 네. 아니 민성이가 키가 너무 커서 혹시 안 되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꿔. 네. 민성이가 키가 크니까 명성이는 친구랑 같이 뒤로 가세요. 그죠? 그렇지? 괜찮아요? 아니면은 네. 혹시 안 보일까봐. 네. 네, 암묵적인 자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쵸. 지금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똑같잖아. 그죠? 암묵적으로 앉는 자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네. 민성이가 너무 이레귤러야. 발음도 모르겠네. 어쨌든 노멀하지 않은 키잖아. 그래서, 네. 3번 가볼게요. 어차피 판별식이 FT를 그냥 숫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중근을 가지니까 이거 결국 완전 제곱이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FT의 제곱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FT랑 똑같아요. 그럼 FT를 그냥 스몰 a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A제곱은 A를 푸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FT가 뭐거나 결국 그냥 바로 적을게. FT가 0이거나 FT가 뭐거나 1이거나
그럼 ft가 0인 건 어디를 보고 찾아요? 왼쪽에 그래프를 보고 찾으세요. ft 값이 0이 되는 t를 찾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되고요. 뭔진 모르지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하나 있네. 별로 안 중요해. 개수만 카운팅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 하나 있네. 그죠? 그 다음에 2 있네. ft가 1 되는 건요. ft가 1 되는 거는 마이너스 1 하나 있고요. 뭔지 모르지만 0하고 1 사이에 하나 있고, 그치? 1하고 2 사이에 하나 있네요. 개수만 카운팅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ft가 0인 거 그냥 개수만 카운팅해. 하나, 둘, 셋, 넷. 그치? ft가 뭐인 거? 1인 거. 개수만 카운팅 하세요. 그냥 개수만. 다음 4번도 가봅시다. 4번이 뭐냐면 절대값 씌울게. 절대값 얼마? x 빼기 2 절대값 더하기 6. 왜?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씌워도 되죠? 그 다음에 x제곱도 절대값 씌울게요. 그럼 얼마? 절대값 x제곱 빼기 3 절대값 x. 그러면 방정식이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려버립시다. 어떻게? 왼쪽 그래프 그려버리고 오른쪽 그래프 그려버려요.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부터 그릴게. 오른쪽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뭐하고 뭐? 0하고 3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절대값이 x에 있으니까 뭐가 양수인 부분을 찾아? x가 양수인 부분을 찾아. 그래서 x가 양수인 부분을 무슨 쪽 대칭시켜? y쪽 대칭시켜. 4번이에요. 4번. 문제가 달라요? 혹시 이거 앞에 뭐라고 돼 있었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복습 과제야. 내가 프린트 하나 출력을 해서 다시 줄게요. 잠시만. 요걸로 봐주세요. 그치. 요거는 15번. 여러분 12번까지 있는 거는 복습 과제예요. 너 이거 복습 과제 혹시 있었어요? 넣었어요? 그럼 요렇게 세트로 하세요. 그치? 네. 요게 4번입니다. 4번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 주세요. 새 거 출력해서 갖다 줄게. 요거를 원본으로 쓰세요. 요거 내가 갖다 쓸게.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좌우 대칭. 그치, 맞아요. 그래프 그렸네. 자, 요 그래프를 0부터 3까지만 그린 다음에 좌우로 y축 대칭을 시켜야 됩니다. 왜? 절대값이 x에 있잖아. 절대값이 x에 있으니까 어떻게? 0보다 큰 쪽만 그려. 즉 0보다 큰 쪽, 0부터 3, 0 왜 오른쪽만 살려서 그거를 좌우로 대칭시켜 버리세요. 그렇지, 그렇게 그려지겠지? 좌우로 대칭시키면 어떻게? 0보다 큰 쪽만 살려서 걔를 어떻게? 좌우 대칭시킨 그래프. 그게 요 그래프일 거, 노란색 그래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x 빼기 6은 2,6을 잡아야죠. 그럼 2를 잡을게. 그럼 여기가 얼마일 거냐면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대충 잡아. 여기쯤 있을 거야. 여기를 2,6이라고 할게요.
2,6에서 요 그래프를 주황색 그래프라고 한다면 요 주황색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2,6에서 요렇게, 그쵸?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여기랑 저쪽 어딘가에서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얘는 노가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를 노가다를 하면 어떻게? 자, 문제를 바꿉시다. 아니, 그냥 10만 적을게. 네. 원래 이거 내 스타일의 문제는 아닌데, 이건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이제 실제 방정식을 푸는 거고, 계산은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 그냥 계산 한 번만 할게. 얘가 오른쪽 x가 2보다 클 때 어떻게 될 거냐면, x 빼기 2 더하기 6, 요 그래프랑, 누구? 오른쪽 그대로니까 x제곱 빼기 몇 x? 3x.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 중에 어떤 거? x가 더 큰 거. x제곱 넘길게. 빼기 몇 x? 빼기 4x. 이거 더하기 4거든요. 더하기 4니까 넘기면 빼기 4는 0. 그래서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2의 제곱에 빼기 4니까 얼마야? 루트 6인가? 그치? 짝수 공식이니까 2의 제곱. 루트 10이네. 루트 10. 거기서 어떤 것만? 마이너스는 제거. 큰 것만 선택. 왼쪽 갈게. 왼쪽 그래프는 얘는 뭔데요? 그러면 왼쪽 그래프는 0하고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지거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몇 x랑 x제곱 더하기 3x하고 누구? 마이너스 x 더하기 8.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8은 0. 그러면 얘도 근의 공식 쓰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4. 루트 10이겠네? 거기서 얘는 반대로 플러스를 제외. 마이너스만, 작은 것만 선택해야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산이야 뭐 나중에 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 어떤 그래프? x 빼기 2에 절대값 씌워서 더하기 6 그래프랑 절대값 x제곱 빼기 3x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 두 개를 적을 수 있기만 하면 돼. 네. 루트 8이어야 돼요. 2는 4. 맞네요. 루트 8. 두 개는 맞나요, 그러면? 2는 4. 네, 12. 자, 5번을 직접 풀어봅시다.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치환으로 갑시다. 5번. 천천히 가봐, 천천히. 내가 요 문제 돌아다니면서 봐줄게. 절대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일단 얘를 t로 치환할 겁니다. 천천히. 자, 혜원아 힘내. 졸려요. 이 시간이 졸릴 시간이야. 힘내. 그죠? 자, t부터 구해보세요. t가 얼마지? fx에 뭐 집어넣으면 0이 돼요? 일단 t 값을 구합시다. t는 얼마? 뭐 집어넣으면 0이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이 되죠? 왜냐면 f 안에, 그러니까 t는 그냥 덩어리로 생각해. f 안에 뭐를 입력해야 0이 나오는지를 봐봐. 그러면 t는 뭐가 될 거냐면 f 안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그 다음에 f 안에 뭐 집어넣으면 0 나와요?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지. 그러면 t는 뭐라고 적어? t는 마이너스 3과 1이라고 적어. 자, t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뭔지 모르지만 이 덩어리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면 f의 마이너스 3은 0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t가 뭐가 되면 1이 되면 0이지. 그런 다음에 t를 다시 바꿔 적어. t가 뭐였는데요? 그러면 절대값 fx가 얼마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절대값 fx가 얼마거나 1이거나. 그치? 그럼 이제 절대값 fx를 그려. 우리 절대값 fx 그릴 줄 압니다. 어떻게? fx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되니까? 뒤집어서 뭐 하면 되니까? 올리면 되니까. 그러면 fx 그래프가 어디 있는데요? 자, fx 그래프 주어졌네? 걔를 뒤집어서 올려봅시다. 그러면 fx 그래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얼마일 거고? 마이너스 1, 뭐일 거고? 4일 거고, 요 점은 1, 얼마? 0. 요 점은 마이너스 3, 0. 그럼 요 그래프가 절대값 fx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랑 만나는 점을 찾아. 얘가 마이너스 3이랑 만나는 점은 없죠?
불가능해. 왜? 절대값을 씌웠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불가능. 절대값 fx가 1인 건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면 그 근들 중에서 가장 뭐한 근과 가장 큰 근과 뭐한 근을 찾는다? 가장 작은 근을 찾는다. 그러면 가장 큰 근은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있겠지. 가장 작은 근은 여기 있겠지. 실근의 개수는 몇 개인데요? 4개죠. A는 얼마? 4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가장 큰 근과 작은 근의 합을 물어보는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다루는 고등과정에서 2차 함수는 대칭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왼쪽 애가 뭔지 모르고 오른쪽 애가 뭔지 몰라. 관심 없어. 계산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작은 애랑 제일 큰 애를 더하면 뭔지 모르지만 평균은 뭘로 계속 유지가 돼요? 마이너스 1로 유지가 되지. 그죠? 그럼 평균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제일 작은 근을 내가 네모라고 할게. 제일 작은 근을 네모. 그 다음에 제일 큰 근은 세모. 네모하고 세모의 합은 뭔지는 모르지만 평균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된다는 건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건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얘를 굳이 고등과정에서는 굳이 얘를 네모가 얼마고 세모가 얼마냐 계산하게 요구하진 않아. 물론 계산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지. 계산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 대칭성이나 개수 카운팅만 할 줄 아느냐 보면 돼요. 그치? 자, 6번. 자,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아이디어에 접근하자?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을 알파를 구하고 베타를 구하고 감마를 구하고 델타를 구해서 4개를 각각 다 구해서 뒤집어서 더하라는 문제가 절대 아닐 겁니다. 그지? 어떻게 하면은 이 6번을 심플하게 풀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하고 델타를 안 구할 거야. 안 구할 거예요. 각각 얼마인지 관심 없어. 쉽게 말하면. 자, 안 구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게. 문제를 하나 바꿔볼게. 내가 알파하고 베타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꿔볼게.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얘 얼마? 감마 델타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자, 민성아, 이렇게 바꿔놓고 봤더니 실제로 구하라는 거는, 네, 뭐죠? 두 개, 그치. 2차 방정식이지, 각각의. 왜냐면 두 근의 합과 곱만 알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근데 두 근의 합과 곱은 어디에서 나오죠? 뭐를 만들었을 때? 두 근의 합과 곱은 어디에서 나와? 2차 방정식에서 나오지.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서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절대값을 씌워서 올리면은 교점 개수나 대칭성을 파악하는 데는 쉬워. 그러지 말고 얘를 두 개의 방정식으로 분할을 해. 그럼 분할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절대값 x제곱 빼기 4x가 1이 되는 건 사실은 두 개의 방정식이야. 어떻게? x제곱 빼기 4x는 1이라는 방정식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x제곱 빼기 4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이거나 가능성만 열어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문제마다 더 좋은 풀이가 있다는 얘기야. 절대값 쉬운 그래프가 1이 되는 거를 그래프를 뒤집어 올려서 y는 1을 그어서 풀어도 되고 그게 첫 번째 풀이였지. 왜?
실근 개수나 대칭성만 파악할 때는 이게 편해. 맞죠? 그럼 두 번째 풀이는 각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분할되니까 적을게. x제곱 빼기 4x 빼기 1은 0인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합과 곱 나오죠? 이 방정식의 두 근 x제곱 빼기 얼마? 4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을 뭐라고 해? 감마랑 델타라고 할게요. 합과 곱 나오지. 합과 곱을 구하는 데는 그래프보다 뭐가 편하다? 식이 편하다.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가 나오면 두 개로 분할을 해. 어떻게 생각을 최초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건지 아니면 두 개의 식으로 분할을 할 건지. 그죠? 절대값 그래프는 뭐다?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 자체는 몇 개로 분할된다? 두 개의 식으로 분할된다.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분할됩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꼭 정답은 아니야. 가능성만 열어.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게 돼. 아, 이거는 그래프로 푸는 게 낫겠다. 아, 이거는 분할해서 푸는 게 낫겠다.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여러분이 나중에 더 미적이나 저쪽 고난도 문항으로 가면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이 나오거든. 공통수학에선 그래프가 편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갔을 때는 이렇게 두 개 그래프로 분할해서 풉니다. 아이디어를 열어두세요. 자, 7번. 7번도 아이디어를 말해볼게요. 이거 계산은 이제 하면 돼. 굳이 지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틀려도 괜찮아. 내가 아이디어라고 말하는 걸 생각해 봐 주세요. 서영아, 7번에 어떤 아이디어를 쓸까? 7번 문항을 풀려고 할 때 네가 생각하기에 어떤 아이디어가 쓰이죠? 치환. 맞아요. 왜냐면 어떤 공통의 덩어리가 나오거든. x제곱 더하기 x라는 공통의 덩어리가 나오니까 얘는 치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덩어리가 나오면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뭐를 잡을 건데 여기서처럼 x제곱 더하기 x를 아까처럼 똑같이 t라고 할게요. 그럼 t 빼기 1 얼마? t 더하기 3 빼기 5는 얼마? 0. 그래서 방정식을 풉시다.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일단 풀어. t제곱 더하기 2t에 빼기 3 빼기 8은 0. 풀리네요. 그치? 그러면 빼기 4, 더하기 4 빼기 2. 그러니까 t 값이, 그럼 다시 적을게. 그러면 내가 실제로 x제곱 더하기 x는 뭐거나 마이너스 4거나 x제곱 더하기 x는 뭐거나 2거나.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0이거나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이거나 얘는 탈락. 왜? 빼기 2 보는 순간 얘는 무조건 실근 같죠? 그러면 허그는 어디서만 나오는 거야? 허그는 그렇지, 여기서만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두 허근을 알파 뭐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의 정체는 뭐예요? 알파 바지. 알파의 정체는 베타 바지. 뭐 둘이 켤레니까. 그치? 그래서 식 다시 정리하면 결국 뭐가 돼?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바는 뭐야 결국? 알파 베타죠. 그치? 베타 바는 베타 알파지 뭐. 그러니까 2알파 베타 구해라. 자, 8번은 지난 시간 연습이네요. 직접 풀어봅시다. 얘도 내가 지나가면서 볼게요. 인수 정리하는 연습입니다. 8번. 합과 곱은 일단 적어놓고 합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5, 마이너스 5.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러면 공통의 형태를 만들어야죠. f 알파는 그쵸? 하나만 고치면 돼. 대칭 형태니까 두 개 다 고칠 필요 없어. 하나만 고치면 되니까 f 알파는 f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6이겠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고치자? f 알파는 그것만 고칩시다. f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6. 걔를 베타에 관한 식으로 고쳐야 돼. 왜? 처음에 베타 집어넣었잖아. 그죠? 알파 집어넣네. 자, 얘만 고칩시다. f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베타분의 6. 자, 얘를 뭐에 관한 식으로? 알파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야. 알파에 관한 식으로. 그리고 분수식은 아니야. 그러면 아까 우리 어떤 거 이용할까? 곱셈 이용할게요. 곱셈.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였거든? 그러면 베타분의, 다시 할게. 알파는 얼마죠? 베타분의 얼마? 마이너스 2. 보이네요, 이제. 알파가 베타분의 마이너스 2네.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분의 6은 베타분의 마이너스 2에다 3배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3알파는 얼마? 베타분의 마이너스 6. 그게 여기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동일한 형태가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동일한 형태가 반복돼요? 그러면 F알파는 얼마? 3알파. 다른 건 할 필요 없어. 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F베타도 몇 베타가 될 거고 대칭 형태니까 3베타. 그러면 바로 적을게요. fx 빼기 3x는 뭐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 하지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데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방정식을 내가 뭐라고 바로 적을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5x 빼기 2라고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fx 빼기 3x일 겁니다. 그러면 스몰 a 값은 이제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스몰 a 값은 밑에 식이 하나 더 있네요. f1은 얼마 나오는 거? 마이너스 5 나오는 거. 자, 9번 가볼게요. 9번. 자, 9번은 그냥 노가다 문항입니다. 노가다 문항. 그죠? 그래도 한 번은 풀어야 돼. 어떻게?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m에 대한 항등식이거든? 완전 제곱식이니까 판별식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이거 노가다예요. 노가다 한 번은 해야 돼요. m 빼기 a 더하기 2의 얼마? 제곱 빼기 얼마? m 제곱 빼기 a 제곱 빼기 2b는 얼마? 2b는 0. 근데 얘가 무슨 값에 상관없이? m의 값에 얼마? 상관없이. m의 값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정리하라는 얘기냐면 m이 붙어있는 거 네모 곱하기 m이라고 할게. 더하기 세모, m이 없는 거 0 돼서 네모도 0, 세모도 0 되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m에 관한 항등식 만들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어떤 구조 만들어라? am 더하기 b가 0이 되면 a도 0이고 b도 0이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냥 노가다 전개하면 됩니다. 그럼 노가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m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에 빼기 얼마? 2am에 빼기 얼마? 4a에 그 다음에 더하기 4m에 거기서 빼기 얼마? m제곱 빼기 a제곱 빼기 2b. 그러면 m제곱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m 있는 것만 묶을게.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 m으로 묶으면 얼마? 4 빼기 2a 더하기 m이 없는 애들 다시 묶을게. m 없는 애들 얘랑 얘는 묶으면 되네요. a제곱 이거 사라지네. 그럼 얼마? 4 빼기 4a 빼기 2b. 그러면 누구도 0, 얘도 0, 얘도 0. 다 0 되면 됩니다. 그냥 m에 관한 항등식 노가다 문항입니다. 노가다.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노가다 문항이어서 할 줄은 알아야 돼요. 당연히 판별식이고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고 그게 m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m에 관한 항등식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0m 더하기 0의 구조밖에 안 돼요.
자, 10번. 복소수랑 관련된 문항입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내가 천천히 쫓아갈게. 계속 가면 이거 A는 얼마일 거고 2일 거고 집어넣으면 4 빼기 8 빼기 2B는 얼마? 0이니까 B도 2 나오겠네. B 마이너스 2? 아니야, B 마이너스 2 맞겠네. 그죠? A는 2, B는 마이너스 2. (10번) 틀려도 괜찮아요. 윤서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죠? 그냥 내 질문에만 대답을 해봐 주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4a니까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절대값을 씌워서 더했더니 얼마가 됐죠? 밑에 절대값 씌워서 더했더니 얼마가 됐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둘 다 마이너스일까요? 아니면은 둘 다 양수일 리는 없잖아. 그치? 둘 다 마이너스면 얼마가 나왔어야 돼? 둘 다 마이너스면 3이 나왔어야지. 그쵸? 둘 다 마이너스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알파에다 절대값을 씌웠어. 베타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더했더니 5가 나왔거든. 만약 둘 다 마이너스였으면, 예를 들어서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다면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면 그대로 뭐가 나왔어야 돼? 3이 나왔어야지. 근데 3이 안 나왔잖아. 둘 다 양수였으면 어떻게 돼? 둘 다 양수는 불가능하죠. 마이너스 3 나온 거니까.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얘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뭐란 얘기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뭐였단 얘기야? 하나는 음수였단 얘기지. 왜냐면 둘 다 음수였으면 3이 나왔어야 돼. 절대값을 씌워. 왜? 음수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혹은 0, 마이너스 3이든 혹은 마이너스 4, 그치? 마이너스 4는 안 되네. 둘 다 음수인 경우. 어쨌든 3이 나왔어야 돼. 3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는 뭐다? 음수다. 그러면 그냥 베타를 음수라고 가정해버려. 무슨 말이냐면 알파 베타는 1인일 뿐이니까 아무 상관없어. 베타 너가 음수해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적을게. 그럼 다시 적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인 셈이고 마이너스 3인 셈이고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죠? 5인 셈이지. 우리는 이렇게 이 식을 위에 있는 이 식을 이렇게 적으면은 가정이 필요해. 베타가 뭐다? 0보다 작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하나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알파일 수도 있고 베타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름이니까. 그죠? 두 근이 3하고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1과 3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베타 네가 음수해 라고 가정을 합니다. 구조는 알아야 돼. 왜 두 근 중에 하나가 음수가 나오는지 자체는 일단 알아야 돼. 두 근 중에 하나는 왜 음수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더 커졌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음수여서 그냥 더하면 작아지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더 커졌다는 얘기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그죠? 그러면 두 근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0보다 작은 근 하나, 그게 베타로 잡은 거고 0보다 큰 근이 알파가 있고 그럼 우리 4a도 알 수 있어. 4a는 0보다 무조건 작겠구나. 왜냐면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이게 다 보여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두 개 더합시다.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알파는 얼마? 2. 그럼 알파는 얼마? 1.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4를 더하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두 개를 더하면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면 뭐가 되고 5가 되고.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그러면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갑시다. 알파 베타가 4a잖아. 두 근의 곱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4a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치? 그러면 다시 와볼게. 연립방정식으로 와볼게 이제. 그럼 어떻게 돼? x 더하기 y는 얼마? 마이너스 1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다시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지. 근데 나보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x의 17제곱 더하기 y의 20제곱을 구하래요. 이제 자 혜원이가 말을 해봅시다. 곱셈 공식은 왜 배운다고 했죠? 곱셈 공식 다음 단계가 뭐라고 했지 내가? 틀려도 돼.
네가 생각하는 곱셈 공식 다음 단계는 뭐죠? 우리 배우는 순서예요. 맨 처음에 다항식에서 곱셈 공식 배우잖아. 합과 곱 배우잖아. 합과 곱은 그 x하고 y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x 더하기 y라는 묶음과 xy라는 묶음이 의미가 있잖아. 그럼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은 인수분해. 그럼 그 다음 단원 뭐 배우고 있죠? 뭐 배우고 있어요? 우리 배우는 단원이 뭐죠? 우리 뭐 배우고 있어? 침착하게 대답해 주세요. 2차 방정식 배우고 있습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다음에 여러분 뭐 배우죠? 2차 함수 배우죠. 걔네가 세트예요. 발전 단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합과 곱은 왜 배우는데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구조를 봐. 2차 방정식이 뭐로 이루어지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여러분 뭐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얘는 함수잖아.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나보고 x의 17제곱을 구하라는데 진짜 저걸 17번 하는 게 아니야. y의 20제곱은 저것도 마찬가지. 저게 똑같으면 뭐 제곱 올라가기도 할 건데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지금 뭐를 줬냐면 x하고 y의 합을 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줬으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x 더하기 y의 합을 알 수 있고 xy를 알 수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 했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얘 동그라미 알고 네모 아니까 누구 구하라? 세모 구하라. 그러면 세모를 구하면 x 더하기 y의 합과 곱을 아는데 그러면 x 더하기 y의 합과 xy 곱을 알면 x하고 y로 이루어지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가 있어. x하고 y로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이 뭐예요? 그러면 라지 x 빼기 스몰 x라고 할게. t라고 할게. t 빼기 얼마? t 빼기 y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t제곱이 얼마? x 더하기 yt 더하기 xy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면 t제곱을 2차 방정식 나오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맨 처음 뭘 배웠는데 2차 방정식은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묶음이니까 그 0이 되는 묶음을 차수를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낮출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그 방식으로 17제곱과 20제곱을 낮추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해봐? x 더하기 y의 합과 곱부터 구해봅시다. x 더하기 y의 합과 곱이 얼마가 나오는지. 즉 합과 곱을 보면 뭐를 생각해라? 그 애들로 이루어지는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합과 곱을 보면 걔네들로 이루어지는 2차 방정식이 또 존재해. 그럼 얼마 나오죠? x 제곱 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가 1 나오는데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y는 얼마? 1 나오네. 그럼 방정식 만들어 볼게. 얘 1이지? 마이너스 1이지? 더하기 t. 얘 얼마죠? 오케이. 그럼 이제 많이 보던 이건 복소수네요. 이제 어떻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하고 y인데 그치?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왜? t 빼기 x, t 빼기 y로 2차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x하고 y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그 2차 방정식이 t제곱 더하기 뭐? t 더하기 1을 만족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란 얘기고 왜? 저 방정식의 근이 x잖아. 그러니까 x세제곱은 뭐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애죠. y도 저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러니까 y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도 0이고 얘도 빙글빙글 돌아갈 거니까 y세제곱은 1이겠지. 이해되나요? 그치? 다시 갑시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연결한 거냐면 합과 곱으로 x하고 y 그치? x하고 y라는 합과 곱에 관한 식을 주면 그게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져. 네, x하고 y의 합과 곱이 그게 곧 2차 방정식의 개수를 구성하니까 그럼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근데 공교롭게도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 어떤 애냐면 거듭제곱꼴이야. 3, 4, 6, 8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러니까 x 세제곱이 1인 걸 알 수 있고 y 세제곱이 1인 걸 알 수 있어서 이제 얘 다 다운시킬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x 세제곱으로 다운시키면 x 제곱 남을 거고 y 세제곱으로 다운시키면 y 제곱 남네. 그럼 끝났네. 그냥 마이너스 1이네요. 그지? 거듭제곱 되는 애들. 기억합시다. 어떻게? 곱셈 공식에서 다항식에서 뭘 배웠지? 합과 곱을 배웠죠.
거기서 중요한 거는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란 얘기야. 고등과정에서는 합과 곱이라는 존재가 중요해. 그 합과 곱은 세 개로 이루어져. 그 세 개가 누구냐면 합과 곱, 제곱. 얘네들 그러니까 구조가 세 개 중에 두 개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 알 수 있어. 얘하고 동그라미 세모를 알려주면 네모를 알 수 있고, 네모랑 세모 알려주면 동그라미 알 수 있고, 왔다 갔다 해. 저 세 개 사이에서. 그래서 1단원에서 그걸 열심히 연습해. x 더하기 y하고 xy들의 그 묶음 가지고 노는 것들을 연습해. 그 다음에 뭐를 배워? 복소수 배웠고, 복소수에서는 어떤 거? 방정식인데 특수한 방정식들을 배운 겁니다. 3, 4, 6, 8, 12. 빙글빙글 돌아가는 애들. 그 다음에 x 더하기 y와 합과 곱으로 뭘 만들어?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지. 그럼 묶음을 이용할 수도 있고 차수를 다운시킬 수도 있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특수한 방정식을 잡아낼 수도 있어.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뭐? 함수겠죠. 함수. 함수는 두 개 그래프의 교점.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함수. 방정식은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할 테니까. 이해됐나요? 네. 메모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11번부터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11번부터 뒤에 어디까지? 15번까지 5개밖에 되지 않는데 가장 고난도가 어려워. 판별식을 한번 파고들 겁니다. 판별식. 그럼 판별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근을 판별하는 도구거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우린 판별식으로 근이 어떤 근인지를 보잖아.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적을게.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4는 0이라고 적을 때 여러분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바로 풀 겁니다. 어떻게? a제곱 빼기 얼마? 16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적겠지.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 x가 실근을 가지지. 그쵸? x를 내가 호스트라고 할게. 실수 또는 실근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내가 a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런 애를 우리 뭐라고 불러? 개수라고 하죠. 개수. 그치? 개수라고 하고 게스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판별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만 있냐면 실수한테만 있습니다. 실수라는 애만 판별식을 판별식을 펼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티를 생각하면 돼. 우리가 파티를 하면 어떻게 하죠? 호스트가 있잖아.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이 있고 손님으로 놀러 오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이 내 파티에는 누구를 초대하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잖아. 그게 뭐냐면 개수의 범위야. 무슨 말이냐면 실근을 가지는 구조에서 X라는 호스트가 판별식을 적용하면 손님의 범위를 내가 결정지을 수 있어. 이게 판별식 구조야. 그러면 11번을 보세요. 11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죠? 실근의 무슨 값을 구하래? 그럼 x의 무슨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봐봐. 자, x의 최대값은 얼마죠? 3. 최소는? 그러면 얘는 누구의 범위가 나와야 돼? 이걸 x의 뭐라고 해? 범위가 나와야지. 그러면 방금 말한 논리에 의하면 x가 호스트가 돼야 돼? 아니면 게스트가 돼야 돼? 범위가 나오려면? 게스트, 손님이 돼야 돼. 그러면 x 말고 파티를 주최할 새로운 호스트가 필요하잖아. 근데 호스트의 자격은 뭐라고 했죠? 실수. 그럼 문제의 조건을 보세요. 밑에 단서 조건을 봐봐. 단 A는 뭐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는 누가 파티를 주최하라는 얘기야? A. 그럼 X는 뭐로 참여하라는 얘기야? 개수. 게스트로 참여하라는 얘기야. 방정식을 바꿀게요. 그럼 어떻게 바뀌죠? A제곱에 그 다음에 얼마? 빼기 2 더하기 2A에 빼기 2XA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X제곱에 더하기 2X에 빼기 3은 0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A제곱에 더하기 2에 1 빼기 X의 A에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이야. 호스트하고 게스트의 자격을 바꾸라는 얘기야. A가 호스트야 이제. 실수니까 자격이 있어.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적용할게.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짝수 공식 쓰니까 1 빼기 x인데 그냥 x 빼기 1을 제곱할게. 제곱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 빼기 x제곱에 빼기 2x에 얼마?
더하기 3이 뭐보다 같거나 크다?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어떻게 되죠? x 빼기 1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에 빼기 x제곱에 얼마? 빼기 2x에 더하기 3이 0보다 같거나 크다. x제곱 x제곱. 그럼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x 빼기 1이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니까 x의 최대값은 얼마다? 1. 무슨 말인지 됐나요? 판별식이라는 거는 뭐다? 판별식의 논리 구조를 알아야 돼. 판별식이라는 거는 실근을 가질 범위를 구하는 건데 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호스트 x가 있고 개수로 쓰인 어떤 문자가 있겠지. 그래서 그 x라는 애가 실수라는 자격이 있어서 판별식을 적용하면 개수의 범위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우리가 x의 무슨 값? x의 최소값, x의 무슨 값? 최대값. 그치? 그러면 12번도 보세요. 12번도 똑같은 문항을 바꿔서 적은 겁니다. 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누구의 최대 최소야 결국? x의 최대 최소지. 그럼 x가 손님으로 놀러 가야 돼. 그럼 x가 손님으로 놀러 가려면 누가 필요해? 대신 그저 새로운 호스트가 필요하잖아. 그 역할을 k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k가 새로운 호스트가 돼서 어떻게?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적어야 해. 그러면 k가 란 2차 방정식을 적으면 2k 제곱에 빼기 4xk에 그 다음에 더하기 3x 제곱 빼기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적어야 돼.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서 k가 주인이 돼서 판별식을 적용해. 그럼 2x의 절반이니까 4x의 절반이니까 2x고 그러면 제곱 짝수 공식 쓸게. 2 곱하기 얼마? 3x 제곱 빼기 2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그럼 풀어서 정리하면 얼마? 4x 제곱에 빼기 6x 제곱에 더하기 4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그럼 x 제곱이 뭐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2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그쵸? 그러면 x제곱이 2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x는 뭐하고 뭐 사이예요? 루트 2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루트 2 사이. 그럼 얘가 최소값. 이게 최대값. 알파 최대. 베타의 뭐? 최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말만 지금 한마디만 더 할게. 잘 보세요. 2하고 3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fx는 x 빼기 2, x 빼기 3일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fx가 0보다 같거나 작다 하면 뭐 하지 당연히? 0보다 같거나 작다 하면 어떤 범위 구해요? 요 범위 구하겠지. 왜?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범위. 그래서 x가 누구하고 누구 잡을 거야? 2하고 누구 잡죠? 3 잡지. 만약 fx가 0보다 뭐 하다라고 구한다고 하면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범위 구할 거냐면 이 바깥 범위 구하겠지? 함수값이 큰 부분들. 그러니까 어디?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어떻게 풀 거냐면 x가 2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 할 거 아니야. 그제? 근데 2하고 3 보세요. 내가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서 부등호의 형태나 답의 형태는 달라져. 사이 범위가 되기도 하고 바깥 범위가 되기도 하는데 절대 바꿀 수 없는 숫자가 있습니다. 절대 못 바꾸는 숫자는 누구하고 누구를 못 바꿔. 2하고 3을 바꾸지 못해. 그게 포인트. 2하고 3이 뭔데요? fx가 뭐가 되는 애들이죠? 0이 되는 뭐야? 경계선들이지. 이거는 못 바꿔.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곱이라고 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x제곱 빼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의 뭐하고 똑같아? 곱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그 부등식의 경계선들은 결국 뭐가 되는 애들이니까 방정식이 0이 되는 경계점들이고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서 최소값,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범위가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그 경계점들은 결국 뭐다? 방정식의 근이에요. 거기서
부터 출발해. 방정식부터 출발해서 함수가 되고 부등식이 될 뿐입니다. 그죠? 이해돼요? 그러면 문제를 바꾸면 12번은 결국 뭘 물어봐도 똑같아. 두 시그널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구해도 똑같아. 자, 넘겨볼게요. 13번. 풀어보려고 해봅시다. 어떻게 풀지를 고민해 봅시다. 자, 민서가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호스트일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 누가 호스트일 것 같아? 13번. 범위를 구하려고 하니까 일단 판별식을 적용하려면 파티의 주체자가 필요하잖아. 누가 호스트일 것 같아요? X. 왜? X가 실수라고 대놓고 했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X가 내가 뭐를 열 거다. 파티를 열 거다. 그러면은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돼야 돼? 2차 방정식이 돼야죠. 근데 지금 얘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아니죠. 얘를 2차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2차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갈게. 얘를 이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이 값이 뭔지 모르잖아. 그냥 K라고 둡시다. 그러면 저렇게 되는 순간 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양변 넘겨서 이제 정리할 수 있잖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A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B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KX제곱 더하기 K라는 2차식이 정리될 수 있지. 그치? 그럼 여기에 판별식을 적용하면 이제 누구의 범위가 나와? 계수의 범위가 나오죠. 그러면 넘겨서 정리해 볼게. A 빼기 K의 얼마?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B 빼기 K는 0이니까 X는 뭐였고? 실수였고.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적용하면 누구의 범위가 나올 거다? 누가 포함된 범위가 나오죠? A, B, K가 포함된 애들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쵸? 근데 내가 구하라는 건 뭐라고요? K의 무슨 값? K의 무슨 값? 최대값과 최소값. 그제? 근데 우리 아까 다시 뭐라고요? 다시 X가 2하고 3일 때 X의 최소값이 얼마고 2고 최대값이 얼마죠? 그러면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K에 관한 무슨 식이 만들어지라는 얘기지? 부등식. 근데 이 K에 관한 부등식은 어디에서 왔죠? 아까 얘기했듯이 K에 관한 몇 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온 거지. 자, 판별식을 적용해 봅시다. 판별식을 적용해 볼게. 아직 안 보이면 조금만 더 갈게. 판별식 짝수 공식 쓸게. 8을 절반으로 나누니까 4니까 16에서 빼기 얼마? A 빼기 K, B 빼기 K.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죠. 부등식은 별로 안 중요해. 부등식은 어차피 0보다, 그지? 부등식은 어차피 물어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 숫자는 못 바꾸거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6 빼기 K 빼기 A, 편하게 바꿀게. K 빼기 A, K 빼기 B라고 합시다. 똑같이 바꿔도 똑같으니까. 자, K제곱에 빼기 얼마? A 더하기 B의 얼마에? K에 더하기 A, B가 0보다 같거나 크다고.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K제곱에 A 더하기 B의 K에 16 더하기 16 빼기 A, B가 0보다 같거나 크다죠. 그럼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버릴게.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면 어떻게 되죠? K제곱에 빼기 얼마? A 더하기 B의 K에 빼기 16 더하기 A, B가 0보다 같거나 뭐하다? 작다. 그럼 우리 아까 했던 아이디어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거 지워볼게. 어떤 아이디어였죠? 아까 2하고 3 다시 기억해보세요. 2하고 3, 얘가 fx야. 그럼 fx는 뭐하고 뭐라고요? x 빼기 2 얼마? 최고차의 개수 그냥 1로 갖다 맞출게. x 빼기 3. 그래서 뭐를 물어봤을 때는 fx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걸 물어봤을 때는 어디? x는 뭐하고 뭐가 되고? 2하고 3이 되고, 만약에 fx가 뭐보다 같거나 큰 걸 물어보면 0보다 같거나 큰 걸 물어보면 뭐가 되고?
2보다 작거나 뭐 한 거?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누구는 못 바꾼다고 했지? 누구를 바꾸진 못해? 2하고 3은 못 바꾸죠. 다시 K에 대한 뭐가 만들어졌어? 부등식이 만들어졌지. 근데 이거는 방정식이나 똑같지. 근데 아까 K의 최대 최소가 얼마라고 했죠? 9, 1. 그러면 그 말은 K가 뭐하고 뭐로 만들어진다는 것과 똑같아? 1과 9로 만들어진다는 것과 뭐해요? 똑같지. K가 1과 9로 만들어지는 거지, 결국은. 근데 1과 9로 만들어지는데 부등식은 별로 안 중요하고 결국은 1과 9가 경계점이라는 사실에는 경계점이지, 경계점. 이해되나요? 그럼 내가 저 위에 복잡하게 적어놓은 어떤 애들, K제곱 빼기 어쩌고저쩌고 적어놓은 저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보면 얘는 그냥 누구랑 똑같아야 돼? K 빼기 1 누구랑 똑같아야 돼? 1과 9는 바꾸지 못하거든. 답까지 정리해 보세요. 그럼 이제 다시 곱셈 공식 문제로 돌아가네. K가 1과 9로 정리되는 순간 A 더하기 B의 합과 AB의 뭐가 나와? 곱이 나오죠? 그러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AB를 다시 풀어낼 수 있지. AB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다시 만들어버리면 돼. 네, 다음 거 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다 똑같은 아이디어야.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호스트이고 누가 게스트여야 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십사 번을 보면 일단 누구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냐면 C의 값이 어쩌고저쩌고 C의 값이 뭐라고 나오죠? 14번에서. 그러면 C가 손님으로 놀러 가야 돼. C가 손님으로 놀러 가야 돼. 그러면 C가 손님으로 놀러 가면은 C 말고 파티를 뭐 할 애가 필요해? 주최할 애가 필요하죠. 그러면 걔는 무슨 자격이 있어야 돼? 실수의 자격이 있는 몇 차 방정식이어야 돼? 근데 2차 방정식은 뭐로 이루어지죠? 2차 방정식은 뭐로 이루어져요? 합과 곱으로 이루어지지. 합과 곱으로. 그럼 내가 힌트 하나만 적어볼게요. 어떤 힌트인데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3 빼기 C예요. 그러면 내가 뭐하고 뭐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하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계수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합과 뭐로? 곱으로 이루어지지. 근데 그 합이 A 더하기 B인데 그 A 더하기 B가 공교롭게도 누구로 표현돼? C로 표현되네. 그죠? 그러면 A, B도 두 근의 곱도 뭐로 표현하면 그만이죠? C로 표현하면 그만이지. 그러면 A, B는 실수니까 방정식 계속 적어볼게. x제곱에 a 더하기 b의 x에 더하기 ab는 0인데 내가 x제곱에 바꿔치기 했어요. 이거는 빼기 얼마? 3 빼기 c의 x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자, 판별식을 적용했을 때 누구의 범위를 구하고 싶다고? c의 범위. 그러면 누구도 a 곱하기 b도 이제 나는 뭐로 표현하면 돼? c로 표현하면 돼. 그럼 a 곱하기 b를 어떻게 하면 c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시 적을게. a 더하기 b는 3 빼기 c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인데? 9인데 여기서 뭐를 잡아내라? a, b를 뭐로? c로 표현해라. 어떻게 하면 a 곱하기 b를 c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바꾸면 되겠지? 어떻게? a 플러스 b를 제곱해 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 빼기 몇 ab?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를 바꿔서 적읍시다. 그러면 c 빼기 3의 제곱할게. 어차피 제곱 상관없어. 더하기 얼마? c제곱 빼기 9는 몇 ab? 그러면 몇 c제곱? 2c제곱 빼기 6c, 여기 더하기 9 빼기 9니까 날라가네. 는 얼마? 2ab 되겠네. 더하기 3, 더하기 9 빼기 9 날라가니까. 그러면 ab는 얼마? c제곱 빼기 몇 c? 3c. 그걸 갖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여기다 뭐 갖다 집어넣으면 c제곱 빼기 몇 c? 3c 갖다 집어넣을게요. c제곱 빼기 3c는 0 갖다 집어넣고, x가 실수니까 여기에서 뭐를 적용해? 판별식을 적용하겠죠? 그럼 판별식 적용해 볼게. 판별식 적용하면 어떻게 돼? 3 빼기 c의 제곱. 그러면 c 빼기 3의 제곱 빼기 4배에 얼마? c제곱 빼기 3c는 얼마? 0보다 같거나 뭐하다? 크다. 그러면 c의 값이 최소니까 c의 최소값을 일단 구해야죠. c의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c제곱 빼기 6c 더하기 9에 빼기 4c제곱에 더하기 12c가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이제 이쪽 지울게. 괜찮죠 이제? 마이너스 3c제곱 그 다음에 빼기 6c 마이너스 3c가 아니지. 마이너스 3c가 아니라 마이너스 3c제곱 맞죠? 더하기 6c네. 더하기 6c 그 다음에 더하기 9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눕시다. c제곱 빼기 2c 빼기 3이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c의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러면 c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c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갖다 집어넣읍시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c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면 갖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C의 값이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AB는 얼마가 되고 얼마죠? 4네. 그치? 그러면 합도 4고 곱도 4니까 뭐야? 2밖에 없죠? 왜? A하고 B로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을 또 만들어. A하고 B로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에 빼기 A 더하기 B의 X에 더하기 AB는 0일 건데 4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0이고 X는 2밖에 없잖아. X는 2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A도 2고 B도 2지. C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다시 합과 곱은 무조건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이 다음은 함수야. 이 다음은 함수. 함수가 되면 두 개 그래프의 교점으로 가. 그 다음에 판별식은 어떤 논리로 이루어진다? 판별식은 호스트하고 게스트가 필요해. 실수라는 애가 판별식을 적용하면 개수의 범위가 나와. 자, 마지막 문항 15번 직접 풀어봐 주세요. 오늘 배운 거를 총동원해 보세요. 풀 때는 이것도 원래 그냥 다 채워서 오면 돼요. 네. 자, 마지막 문항은 누구의 A 더하기 뭐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죠? A 더하기 B. 그러면 내가 얘도 한 줄만 적을게. A 더하기 B를 K라고 할게요.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야? A 더하기 B를 내가 K라고 적는 순간 그건 무슨 뜻이죠? A하고 B로 이루어지는 뭐를 만들어라?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치? 자, A 더하기 B를 뭐라고 잡는다고요? K로 잡을 겁니다. 그럼 이 순간 의미하는 바는 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보다 같거나 크다를 적용해라. 0보다 같거나 크다를 만들어라. A 더하기 B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계속. 그러면 2차 방정식은 합과 곱으로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이 A와 B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적용하면 개수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 개수들을 구해야지. 아이디어는 앞에 문제에서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앞에 문제. 앞에 문제랑 14번과 완전 똑같은 문항입니다. 똑같은 아이디어, 똑같은 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K의 범위를 구해야 돼. K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구해야 할까를 생각해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K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K가 손님으로 놀러 가야 돼. 이미 놀러 갔죠? 왜? 이렇게 적는 순간 X제곱 빼기 KX 더하기 AB는 0이 됐잖아. 손님으로 이미 놀러 갔잖아, K가.
그러면 문제에서 곱도 A하고 A 곱하기 B도 뭐로 표현해라? A 곱하기 B도 뭐로 표현하라는 얘기죠, 이제? 얘도 누구로 표현해야 돼요? K로 표현해야지. 근데 뭐가 이상한데? 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입니다. 바쁜 사람은 답 맞춰보세요. 네. 가셔도 됩니다. 퇴근이에요. 일찍 퇴근하세요. 오늘 좀 일찍 맞췄네. 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어떻게 바꾸죠? A 더하기 B의 몇 제곱에서? 그치. 마이너스 3AB에 뭐를 한 것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 K 세제곱에 빼기 3ABK는 얼마? K제곱이 되겠지. 그럼 K는 0, K가 0이면 어떻게 돼요? K는 0이어도 되지? 함정이에요. K는 0이거나 또는 K가 0이 아니면 다 날립시다. K제곱 빼기 얼마? 3AB는 얼마거나 K거나. 그러면 3AB는 얼마거나 K제곱 빼기 얼마? K거나. 그러면 식을 다시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될 거야? X제곱에 빼기 KX에 더하기 3분의 얼마? K제곱 빼기 K는 0이 되겠죠. 판별식 풀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풀어서 어디서 나온 범위하고 빨간색 범위랑 요 빨간색 범위하고 초록색 범위를 합쳐야 돼요. 둘 다 답이 돼요. 둘 다. K가 0이어도 답이 돼. 네, 알아서 가셔도 돼요. 어머님 결제하셨는데? 네, 가세요. 이거 중간에 또 묵음이 있을 수 있겠네. 네, 그거 내가 정리할게요.